지난 9월 10일 애플 역사상 처음으로 두 종류의 신형 아이폰이 동시에 공개됐죠. 바로 아이폰 X과 아이폰 8인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 시간에는 두 아이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번 행사를 보니까요, 애플이 굉장히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쏟아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일단은 아이폰 X과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를 비롯해가지고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 3 그리고 4K 영상을 지원하는 애플 TV 거기에 더해서 무선 충전용 액세서리인 에어파워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네. 물론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이폰 X이었지만요. 예. 실제로 한 온라인 미디어에서 행사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애플 행사 후에 뭐가 사고 싶어졌느냐라는 질문에 약 35%가 아이폰 X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은 애플 TV, 애플 워치가 뒤를 이었고요. 네. 의외로 아이폰 8과 플러스는 합쳐서 7.5%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를 좀 감안한다라고 해도 아이폰 X이 거의 5배에 가까운 관심을 받고 있는 셈이죠. 네. 같은 애플 제품인데 아이폰 X의 그늘에 가려져서 주목을 못 받게 된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애플이 예측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상은 했겠지만 이 정도로 좀 극단적으로 아이폰 X에게만 관심이 집중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 8과 10은 똑같은 OS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무선 충전 같은 것도 둘 다 지원되고 또 프로세서도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같다는 말인데요. 네. 가격은 반면 아이폰 X이 훨씬 더 비싸죠. 물론 그 10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베젤리스 화면과 손떨방이 탑재된 듀얼 렌즈 카메라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라는 좀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아이폰 8도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 네. 그 생각보다 꽤 예쁘게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그런데도 모든 관심은 이렇게 아이폰 X에게만 쏠려버렸으니까요. 네. 아이폰 8 개발자들은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쉽겠네요. 그런데 아이폰을 평소에 사랑해온 구매자들이라면 이 10과 8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도 아이폰 10이 유독 사랑해받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디자인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인 만큼 과거를 좀 되돌아봐도요. 아이폰은 이 디스플레이를 바꿨을 때 좀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이폰 3GS에서 아이폰 4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이제 옮겼을 때나 아니면 아이폰 4S에서 5, 5S 6로 이 화면이 커졌을 때가 그랬습니다. 반면 네. 아이폰 8은 디자인은 세련되게 변했지만 화면 크기나 모양은 예전 그대로죠. 여기서 이 스마트폰 시장의 중요한 속설 하나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예. 고성능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는 무조건 이 제품 라인업의 최고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100, $200 때문에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스마트폰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이번에 그 제품 공개가 일단은 많은 관심을 얻어냈으니까 어쨌든 뭐 관심 얻는 데는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이게 애플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이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좀 열광적인 반응은 예. 애플 입장에서 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새로운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는 거야 솔직히 기쁜 일이잖아요. 예. 네. 좋은 일이긴 한데 뭐 지금 당장 이 아이폰 X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지금 알려진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사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도 다 맞추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예전에 이 삼성에서 갤럭시 S6와 S6 엣지를 동시에 내면서 수요 예측이 실패해서 좀 고생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요. 예. 이 애플 전체 수익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좀 넘어가는 만큼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행사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니까요. 이 아이폰 10을 의미하는 X자를 보고 예. 아이폰 노 이렇게라고 부르면서 혁신이 아.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반대로 애플이 10년 만에 대작을 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좀 엇갈리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전에도 앞으로 스마트폰에 새로운 혁신은 없을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솔직히 이제 혁신이 없었다 이런 건 좀 식상한 멘트죠. 전 대신에 애플이 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같은 성능의 이 디스플레이만 다른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 많이 재밌었는데요. 하나는 기존 사용 방법에 익숙한 이용자들을 배려한 그런 제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새로운 재미를 느끼길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사실 요즘 아이폰 인터페이스는 옛날과는 달라서 꽤 복잡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은 아이폰만,
안드로이드 폰을 쓰던 사람들은 이 안드로이드 폰만 계속 쓰게 되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작은 크기의 아이폰 SE를 계속 팔고 있는 것처럼 아이폰 8은 이런 기존 사용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온 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폰 8은 이 과거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아이폰 10은 미래에 대한 뭐 어떤 뭐랄까요? 욕망? 이런 걸 담고 있다라면, 근데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그 미완의 제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원래 기획대로라면 예. 이 그 디스플레이 위에 가상 그 지문 인식 홈 버튼을 이제 장착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 기술 적용이 실패했습니다. 이거를 실패하니까 이제 플랜 B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이 탈모라고 부르는 예, 그런 부분이 화면 상단에 이제 생겨버렸는데요. 네. 바로 페이스 아이디 기능 때문입니다. 이 기능 때문에 저 탈모 부분에 들어간 센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전면 카메라를 비롯해서 스피커, 마이크에다가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얼굴 인식 카메라와 센서까지 무려 8개의 부품이 저 부분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네. 페이스 아이디만 사용하지 않았어도 훨씬 예쁘게 다듬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또 실제로도 초기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저것과 많이 달랐어요. 네. 이런 M자형 디스플레이가 또 실제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한 1, 2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진짜 애플이 원하는 10년은 이런 디스플레이 있지는 않고요. 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M자 탈모까지로 부를 정도면 사람들의 네. 실망도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애플이 원하는 진짜 10년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네. 이번에 들어간 프로세서는 이 노트북 컴퓨터에 버금가는 이런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지만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 A11 바이오닉 프로세서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1초에 6천억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를 통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설계나 페이스 아이디 같은 기능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증강현실을 사용한 앱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네. 먼저 보시는 것은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iOS 11의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해 신체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앱인데요. 기존에는 이 화면 그래픽으로만 보던 것을 카메라 앞에 실제로 인체 모형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이 된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증강 현실을 이용해서 뭐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가야 할 길 바로 위에 이 화살표를 표시해 주는 방식인데요. 영화의 네. 한 장면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 같은 화면을 보면. 길치한테 진짜 필요하겠는데요? 네. 나중에 이 AR 안경 같은 것과 결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애플은 이제 스마트폰이 이 손 안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서 네. 현실에서 어떤 정보를 비추면서 좀 조작할 수가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 저는 애플이 꿈꾸는 10년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공지능 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강현실을 통해 이 아이폰 사용 용도를 확 늘리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아이폰에 담겨져 있는 기능이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술인 것 같은데 네. IT 칼럼니스트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아이폰 10과 아이폰 8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둘 중에 어떤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아이폰 10을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고요. 제가 장담드리건데요. 네. 올해 안에 한국에서 아이폰 10을 구입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죠? 그래요? 지금 실제로 이 부품을 생산하는 라인에 있어가지고 수율이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 지금 특히 디스플레이는 10개를 생산하면 그중에서 4개는 지금 버려지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이렇게 네. 되면 미국이나 다른 1차 출시국의 수요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한테는 약간 혹시라도 구할 수 있으신 분들은 산타클로스의 선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걸 그렇겠네요. 보고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 아이폰 8과 아이폰 10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